자유한국당은 어제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의 총의를 모아서 국정감사 복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 복귀는 투쟁의 현장을 국회와 국정감사장으로 넓혀서 더욱 강력한 원내투쟁, 입법투쟁, 예산투쟁을 새롭게 돌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부터 공영방송은 죽었다고는 의미에서 검정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노트북 앞면에 민주주의 유린, 방송 장악 저지라는 문구를 개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독주, 또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극단화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단호한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길에 같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홍종학 후보자는 좌파 특유의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로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적합한 절대 부적격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할머니로부터 8억 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억 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인 홍종학 후보자의 부인과 4차례에 걸쳐서 차용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아왔다고 합니다. 13살짜리 여중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차용 계약을 맺고 2억 원가량을 빌리는 일을 과연 상식선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세무 전문가들은 상가 지분의 지분 쪼개기, 또 선녀에게 증여하는 격세 증여를 통해 절세된 증여세가 무려 2억 원 내외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법조인들이 민법을 위반한 탈세로 볼 수 있다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건 탈세에 의한 범죄 행위까지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4년 8월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를 막자면서 대를 건너뛴 상속, 증여에 대하여 세금을 더 매겨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홍종학 후보자는 본인이 법안까지 발의하면서 그토록 혹독하게 비판했던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수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수억 원 이상의 세금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 같은 내로남불의 결정판, 위선의 극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홍종학 후보자가 4억 2천만 원, 부인이 22억 500만 원, 딸이 8억 6,500만 원 등 총 34억 9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종학 후보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 의혹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3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 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홍종학 후보자의 행동은 언행 불일치의 챔피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한편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특목고 진학률이 높고 수업료만 해도 연 1,500만 원에 달하는 귀족학교로 불리는 특수목적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시설 특목고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 기관이 되었다면서 특목고를 폐지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홍종학 내정자입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국민 앞에서는 특목고 외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해놓고 정작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 외고에 보냈던 문재인 핵심 인사들의 행태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단 말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재산 검증은 기록에 있는 것이니 검증 과정에서 다 봤다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은 홍종학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 참사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홍종학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또는 홍종학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차원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해서 거듭되는 인사 참사, 더욱이 초대 내각 인선조차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하는 책임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안보 위기의 총체적 국가 위기 속에서도 기획사정, 표적 수사를 통한 정치 보복에는 골몰하고 있습니다. MBC의 전현직 경영진을 비롯해서 박문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도 이루어졌습니다. 정권 측이 방송 장악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특정 공영방송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 탄압을 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즉각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박문진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세계 한상대회에 참석해서 동포 경제인 간담회에서 적폐청산은 편가르기, 전임 정부를 사정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말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적폐청산이 편가르기, 전임 정부에 대한 사정이나 심판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이 자행하는 한풀이식 정치 보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1야당이나 전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인 국민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청산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편가르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정원은 또 어떻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적 권한도 없는 좌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국정원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유리한 자료들만 쏙쏙 뽑아내서 정치 보복에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법적 권한도 없는 인사들의 국정원 메인 서버를 들여다보는 행태에 대해서 국가 안보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어선과 어민이 북한에 납포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청와대가 관련 사실을 모르고 국방부 장관조차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말을 하는 상황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 관련 사실의 경위와 조치 사항 등 국민의 의문점을 소상히 밝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역시 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부의 응분의 책임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각 부처 청에 구성시킨 적폐청산 TF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7대 신적폐 중 첫 번째로 청와대 공문으로 적폐청산 TF를 구성시키는 것을 보면서 한풀이식 정치 보복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어제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TF 구성은 총 22개 부처에 모두 25개의 적폐청산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차 강조해 드렸습니다마는 적폐청산 TF는 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 부처에 지시할 권한조차도 없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 한 장으로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같은 권력기관에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적폐청산 TF에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공통적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적폐청산 TF에 이렇게 짜맞추기라도 하듯이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출신 인사들을 민간위원으로 참여시킨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할 겁니다. 일례로 국세청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팀장을 맡고 있는 등 다수 참여했는데 이 조사 대상이 전전 정부까지만 되고 그 이전 정부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MB정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졌던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조사하도록 한 점을 인정을 했는데 이거는 세무조사를 통한 정치보복 중단이므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서 유지된 비밀유지 규정에 국세청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민간위원들에게 요구하는 체크리스트에 보완해서 보여주는 편법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한풀이식 정치 보복을 중단하는 그날까지 문재인 정권의 신적폐를 고발할 것이고 정부 실정 하나하나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예산국회에서도 이어질 겁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정책위 산하에 서울시 공무원 자살대책 TF, 태블릿 PC 조작 진상 조사 TF, 물관리 조사 대책 TF를 구성하게 되었음을 국민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공무원 자살 대책 TF입니다. 서울시 국감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중에 7분의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함께 했던 인사들이 서울시위원회 대거 포진해 있으면서 시민단체발 민원폭탄을 쏟아내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배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자살한 서울시 공무원은 7월 인사이동 후에 8월 한 달간에 170시간의 초과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103개였던 위원회는 16년에 작년에 185개로 82개나 늘어났는데 박원순 시장의 코도 인사들 예컨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민노총 등이 무더기로 별정직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자살 대책 TF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윤재옥 행정안전위 간사께서 팀장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근거로 태블릿 PC의 조작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실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는 만큼 태블릿 PC 조작 진상 조사 TF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김진태 법사위 간사께서 팀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물관리 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감이 한참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18일과 25일에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회의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라는 용어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만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과 환경부의 수질관리 기능을 통합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업무 분야와 지향점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무시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국제적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성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국토위, 한노위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관리 대책 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책해 나가기로 했으며 팀장에는 정용기 국토위 위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접해 청산 TF를 현재 12개 구성하고 있는데 3개가 구성되면 15개로 되게 됩니다. 기존에 방송장악 저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세금 폭탄 저지, 김영란법 대책위, 네이버 적폐 TF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오늘 일반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끝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예산국회가 이어지므로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의 주 당직자들이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언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 개탄스러운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보고도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면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더욱 폭발적으로 국민이 의심을 갖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흥진호 북한 피납 사실입니다. 청와대가 7일간 은폐한 것은 이건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국민도 이 부분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도 지금 다 모르고 있습니다. 해경도 모르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이걸 몰랐습니다. 단 알고 있었던 것은 청와대만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391호 홍진호 피납 이 납포 사건은 20일인지 19일인지 21일인지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청와대가 해경에 통보하기를 27일 날 6시 30분에 이러이런 것이 북한으로부터 홍진호가 내려오니 인수를 해라. 단 이것 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영토 국방에 이렇게 허술하게 청와대 몇몇 사람만 알고 움직인다면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또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진호 피납자의 실명 주소 등을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걸 공개를 안 합니까? 두 번째는 오늘이 송환 4일째인데 피납의 전모를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피납이 돼서 며칠간 어디에 있다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지금 놓여 있다. 그 국민에게 조사를 했다라면은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바다 영해의 최전선을 지키는 것은 해경과 해군입니다. 이들이 전혀 모르고 청와대에서 전통문을 받고 알았다면은 과연 이게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독점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오늘의 정치 문재인 정부의 현실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되풀이합니다마는 해경과 해군 그리고 국방장관이 모르는 이 7일간의 소위 은폐의 사건은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국정조사를 당장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10명의 선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1시간 반 정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조사를 간단히 마치고 그리고 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7일 동안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그들이 본 상황은 어떻고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납북됐었던 피납자들의 하나의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이 10사람의 이 피납 문제만큼은 왜 이렇게 은폐하고 숨기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도야의 언론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선원들은 진짜 선원 같지 않다 하는 것이 국민의 의혹이 날로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잠바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도 선원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상적인 선원이라면은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얼굴의 모습은 가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위장을 해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균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까 이 어선들의 연령이 55세에서 7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어선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영상이 나타난 것은 20대, 30대입니다. 도대체 이런 연출이, 이런 음모가 과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그거를 정부는 풀어줘야 국민이 의심을 덜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국방장관이 홍진호 납포 보도 사건을 몰랐다는 어제 국감장에서의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방장관이 또 하나 청와대에서 두고 있지 않는다면은 이런 국방장관을 어떻게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우리가 면밀히 지금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선원이 중형급입니다. 391호.
이런 정도 되면요, 이 수신 장치가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 수신이 적발신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위급하다. 또 이 배가 지금 뭐 가라앉는다. 또 납포된다. 이 뭐 수신 관계가 있어야 될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요. 이렇다면은 이것은 짐작입니다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위해서 북한이 어설픈 인도주의적인 냄새를 좀 내고 그리고 인권국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연출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염려, 그런 불안, 그리고 이러한 오해를 국민들이 사고 있다. 이렇게 중체대한 것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밝히지 않는 정부, 그리고 청와대만 알고 있는 이 정보, 과연 대한민국의 안보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에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흥진호 관련해서 지금 납치와 귀환 이 사이에 수많은 그 의문점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납북이 됐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우리 안보와 관련된 그런 우리 정보부처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국방장관, 해군참모총장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정부가 국민의 안전까지도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는 무능, 불능 정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납치가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보 당국에 우리 국방 당국에 이런 정보가 하나도 레이더에도 포착이 안 됐고 정보가 취득이 안 됐다는 이 사실은 우리 안보에 굉장한 구멍이 났다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간첩선이 들락날락해도 이것조차 하나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언제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으며 대통령이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21일 날 납포된 것으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하신 것은 25일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야구 시구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엄밀히 엄정하게 저희들이 규명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이중의 거울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후보자입니다. 신적폐 끝판왕 코드 인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진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만 국정감사에 이어서 이것 관련된 미진한 상황이 있으면 정보위를 별도로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별도로 따져볼 계획이고, 또 그 이후에 필요시 국민적 의혹이 명명백백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해봐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현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을 넘어서 완전 무법천지, 인권유린, 명예훼손 이런 사태와 홍종학 후보자 건을 한번 연결을 시켜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정말 홍종학 후보자의 정말 국민들의 용인의 선을 넘어선 이런 재산 증여 그리고 증식 과정에서 보여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홍종학 후보자의 딸이 다니는 국제중학교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딸은 당장 그 중학교 뭐 퇴학시켜라 이런 식의 어떤 시위를 하고 홍종학 후보자의 집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여당이라면 그럼 국정원이 사주해서 한다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언론은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인권 유린이고 이거는 뭐 테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말 언론 자유, 방송, 공정방송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들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집 앞에 교회에 직장에 찾아가서 온갖 백주 테러에 가까운 무법천지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의 배후 이렇게 가서 시위를 하고 이런 폐악질을 하는 이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정원이 총괄해서 이거야말로 기획해서 적폐청산 소위 자료를 생산해내서 각 부처와 시민단체와 좌파 각종 단체에 제공하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내로남불이 아니라 역지사지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 정권에게 이런 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이 홍종학 사태와 방송장악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폐악질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원전 이제 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는 날마다 이 고구마 줄기처럼 이 홍파만파 각종 보도의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알고도 이 정도면 별 탈 없겠지 하는 권력의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 청문 과정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 여당 내에서도 파다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후보를 지명한 의도를 참 믿기 어렵습니다. 여러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학벌, 학력, 특권, 반칙을 없애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시에 저희 상임위가 10일 날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을 결의하는데 의결하는데 당 지도부와 언론에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고리 오륙호기 문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결론 났는데 이 공론화위원회의 월권으로 이 신규 원전 6기가 백지화 될 위기에 있고 또 경주 월성 원전의 조기 폐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입장에서 어제 경북 울진 영덕 지역 주민 500여 명이 버스를 타고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시위 농성을 했습니다. 저는 당의 원전특위위원장으로 참석해서 그분들 앞에 격려 연설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오늘 공론화위원회의 월권 등을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장에 노영욱 국무조정차장을 정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국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총리훈령에 신고리 5, 6호기에 한정돼서 공론화를 한다. 이것도 초법적이고 올거리지만은 난데없는 신규 원전 또 월성 원전 이 조기 폐쇄는 그야말로 탈법과 월권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 당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따지고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 국감을 하면서 오늘 홍진호 사건에 이렇게 국민적 이슈화가 되는 그 사태를 보면서 이번 국정감사 시작한 첫날이 기억이 납니다. 국정감사 한참 진행 중인 오전에 부자진으로부터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관련 보고 시점이 30분간의 착오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슈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그 30분의 문제 그것과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 흥진호, 피랍 그리고 더 송환 이 6일간의 그동안의 이 차이 과연 이 현실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책임은 바로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 때 그 생떼 같은 학생들이 그렇게 안타깝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을 때 다들 슬퍼하고 그 정말 안타까움이 아직도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흥진호 다행히 6일 만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출해낸 겁니까?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고 하는 우리의 적이 은전을 베풀어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세월호 때는 그래도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의치 초기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우리의 국민 7명을 포함한 10명의 선원이 그야말로 동해상에서 사라지고 그것도 적에 의해서 납포되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막 한가하게 야구 시구를 하고 이런 와중에 국민들 어떻게 믿고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지난 9월 26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철원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던 병사 머리에 총상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것도 아군이 훈련 중 쏜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새 정부 들어서 국군들의 복무기간을 줄여준다는 공약으로서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정말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복무기간 단축이 중요합니까? 입대한 병사들의 안전한 그대로 제대로 된 군기에 또 사기에 충천이 돼서 제대로 된 군 전투력을 발휘해서 정말 안전하고 제대로 된 군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군대 문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군대 갑질 소위 군관병 갑질 문제는 지적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군기의 저하, 사기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군대 문화의 현실 외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아군 병사가 훈련 중 병영 내에서 아군이 훈련탄에 의해서 사망하는 그런 어떤 대한민국의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보다 심각한 문제제기 또 군대문화의 근본적인 쇄신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심하게 제 아들 금년 초에 해병대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쓰려내려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행동. 우리 군에서도 경계에 우리 작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 정말 위험 요인이 도처에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말 경계, 정말 제대로 된 우리 정보, 특히 안전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초초에
허점도 있어서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문화는 이번에 그 홍종학 우리 중소기업 벤처 장관 후보자의 언행으로서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이번 인사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린 삼론의 도구마에서 벗어나십시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초론, 높은 지지를 자랑하는 여론,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 이 삼론의 도구마에 더 이상 자아도취 되지 마시고 그 자아도취에서 깨어서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그 물타기용 캐비넷 문건을 야금야금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개혁위원회 만들고 2급 비밀 취급 인가 받기 전에 열람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국정원 문건을 마구 뒤질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또 이를 언론에 선별적으로 공개하면서 보수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 때 이른바 I.O. 정보관들이 만들어 놓은 서류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나오는 정보관들은 자칭 타칭 어용 기자라는 명칭을 이제 갖고 우리 이제 기자들과는 기자들이 이제 존재를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출입처가 있다면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그 문서를 생산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에서는 I.O.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들도 취재를 했고 그들이 생산한 문서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관련된 문건도 지금 공개하는 문건들과 똑같은 비중과 기준으로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내로남불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위의 구성은 또 어떻습니까? 중립적인 것이 공개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적폐를 쌓는 이들이 붙이기 좋아하는 부역집단 홍위병 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정권에서 또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